안녕하세요, 학생입니다. 대성에너지 전자공시 사업 설명 받고 재무를 간단하게 그냥 이건 간단하게 짚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재무 상태가 부실한 게 아니라 이거는 정말로 생각해 보면 이게 천연가스다 보니까 한국가스공사에서 가스를 납품받아서 수수료만 받고 지역에다 공급하는 거거든. 지역은 독점이고 거의 권역별 지역을 할당을 해줬기 때문에 경쟁 상대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는 계약이 실패할 수가 없는 거고, 뭐라 해야 되나 이거, 계속 해마다 꾸준한 매출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재무가 부실할 수가 없는 거지. 왜 이런 사업이 무너질 수가 없잖아, 맞지? 완전히 뭘 삽질할 것도 없지. 이거는 재투자라고 해봐야 라인 깔고 뭐 라인 증설하고 뭐 도시가스 검침하는데 조금 수월하게 하고 그 정도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유동 비율도 94%, 당좌 비율 94%. 당좌 비율이라는 거는 현금성 자산 비율 대비 부채가 94%. 유보율은 자본 항목에서 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을 합한 금액에서 자본금을 나눈 게 1000%라는 거는 10배라는 소리. 10배. 자본금의 10배가 유동 비율이 있다. 부채율은 부채 나누기 자본을 했을 때 131%인데, 얘들의 부채 같은 경우는 이자 내는 부채는 또 생각보다 또 높지는 않아. 이자 내는 거, 사채 쓴 것들, 그러니까 장기성 그거기 때문에 큰 문제도 없고, 자본 3,200억, 자산 7,400억. 그러니까 재무 상태에서는 크게 뭐 부실할 수가 없다. 부실하면은 이 사업권을 뺏길 수도 있는데, 회사가 부도나면지. 근데 이 논하는 사업을 뺏길 필요는 없잖아. 이게 재생에너지를 많이 쓰고 도시가스보다는 천연가스보다는 더 좋은 게 나오지 않는 이상 얘들의 사업성은 영원할 거니까, 수십 년, 한 몇십 년, 한 10년 정도는 그래도 쭉 갈 거니까. 근데 그거를 이렇게 던질 수는 없는 거지. 단기금융상품 사학이던 게 100억으로 증가. 단기금융상품은 1년 안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것들, 상품, 선급비용, 미리 준 돈이 6억에서 22억으로 조금 증가했고, 이런 건 의미 없지. 미리 돈을 주고 이제 뭐 한다라는 거니까, 미리 준 돈이니까 나중에 안 줘도 되는 거. 재고 자산이 17억에서 20억. 재고 자산도 엄청나게 낮는 거고, 전체 총 자산 대비 0. 몇 프로밖에 안 되니까 재고가. 얘들 재고를 해봐야 도시가스 혹은 CNG 충전소에 미리 충전해 놓은 가스, 이런 게 재고일 거지. 토지 583억에서 611억, 이런 것들은 얘들은 라인을 증설하면서 이제 막 사고 막 팔고 뭐 그런 것들이 올라가겠지. 건물 106억에서 113억. 그리고 미지급금 아직 주지 못한 거 11억에서 83억 조금 늘어났고, 나머지 미지급 법인세, 배당금, 단기 차입금, 요게 이제 이자 내면서 빌리는 거. 단기 차입금, 그리고 또 뭐 장기 차입금 13억, 장기 차입금 28억. 그러니까 사채 요게 698억. 요런 것들 사채, 장기 차입금 요런 게 이자가 나가는 거고, 나머지는 이자가 나가는 거지 않는 거. 어떤 거 뭐 외상가, 선수 수익, 뭐 미지급 비용, 뭐 급여 부채, 예수금, 미지급 비용, 하여튼 외상가, 외입 채무 이런 거 2천억이잖아, 2천억. 이것 부채로 잡히거든. 매입 채무, 외상값이 부채로 잡힌다고. 그러니까 2천억 빼버리면 얘들이 부채, 그러니까 이자만 내는 부채는 생각보다 얼마 없다. 봐봐. 하나, 이자만 내는 거, 단기 차입금 이거 이자 낼 거고, 장기 차입금 이자 낼 거고, 요거 합쳐봐야 뭐 150억, 그리고 사채 요 600억, 그럼 한 700, 한 800억 정도 이자 내는 거고, 총 부채 중에 4천억 중에 800억 빼버리면 3,400억 또 이자 내는 또 수익 부채 있다니까. 그런 거 해버리면 생각보다 얘들은 부채 율이 좀 더 떨어질 수 있다. 근데 그 의미 없는 거지. 이자 내는 것보다 더 수익이 발생되면은 부채도 상관없는 거잖아. 이자가 3% 내는데 뭐 수익이 한 10%씩 얻는다. 그러면 3% 띄도 7% 남는 거잖아. 그러면 일할 만하지. 자, 그렇게 됐고, 이익잉여금은 879억에서 930억 되었다. 이렇게 계산서를 보면은 매출액에서 천연가스 매출이 총 3,417억에서 천연가스 매출이 한번 보자. 이거 백분율로 안 했네. 천연가스 한번 보자. 3350 나누기 3417은 천연가스 매출이 98%, 그래, 98% 차지해. 천연가스 매출이. 그 천연가스 매출의 원가는 얼마에 가져오냐면은 2966억, 88%. 그러니까 12%를 천연가스로 뭐를 깔고 판관비를 빼고도 이렇게 남을 수 있는
그게 마진이 12%에서 남을 수 있다는 거지. 천연가스 매출이 98%인데 천연가스에서 원가가 한 88%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천연가스에서. 전기가스 같은 경우는 상품 매출 던지 패스하고 전기 매출은 얘들 열병합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 이런 거 하잖아. 해서 전기를 공급을 하면서 19억이라는 매출을 발생시켰는데 그게 원가가 전기 매출 원가가 20억이 들어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원가 플러스 판관비가 재료비나 아니면 판관비가 더 들어간 거지. 마이너스. 그럼 작년에는 19억치 전기 팔아서 19억 들어간다. 그러니까 또이 현상 유지. 얘들의 메인이 뭐다? 천연가스. 그리고 열 매출, 스팀 공급해서 지역에 스팀 공급해서 또 벌어들인 수익, 열병합 발전소니까 20조 그 쓰레기나 생활 쓰레기나 이런 거를 태우다가 그 발생되는 열을 가지고 물을 데우면은 스팀이 발생되잖아. 그래 그거를 주변 지역에다 공단 지역이나 이런 데 스팀 필요한 데를 납품해 준다는 거, 공급해 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불을 태워서 쓰레기를 태워서 소각해서 열이 발생되고 열이 발생된 걸로 전기를 만들고 전기를 만드는 도중에 스팀도 공급하고 일석이조인 그러니까 쓰레기 사업이 돈이 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 쓰레기 사업이 자원 재활용 그게 한 27억 벌었는데 원가가 35억. 전기를 발생할 때 돈이 더 들어갔다는 거지. 작년 같은 경우는 25억 열 매출 발생인데 19억. 올해는 뭐 소재비 뭐 이런 것도 오른 거 뭐라 해야 되나 뭐 여러 가지 오른 게 영향이 끼치겠지. 자, 그러니까 전기 매출, 열 매출은 얘들은 버려야 되고 천연가스 매출, 천연가스를 98%를 한국가스공사에서 가져오는데 그거를 88% 정도가 그 뭐 막말로 이렇게 우리나라 채권의 금리, 기준금리를 한국은행에서 가져올 때 뭐 2% 지금 기준금리 얼마 2%로 치자. 2%에서 은행들이 그걸 가지고 그 시중에 이제 소비자들한테 넘길 때는 거기서 한 1% 혹은 2% 많게는 더 많이 붙이잖아. 자기들 마진 띄고. 그래도 그만큼 많은 수익을 얻는데 얘들은 도시가스를 천연가스를 가져와서 88%를 가져와가 거기서 12%의 그 마진을 붙여버리네. 와. 그리고 얘들 할 말도 많지. 은행 같은 경우는 뭐 공장이나 이런 거 지을 필요 없고 설비나 이런 거 필요 없는데 얘들은 라인 다 깔아야 되니까 뭐 이해는 된다. 그러니까 얘들은 그런 사업이 망할 수가 없는 거지. 여기에 천연가스를 더 이상 안 쓰는 이상은. 그래서 매출 총이익 나왔고 판관비가 291억. 판관비가 한번 보자. 판관비가 한 8.5% 들어가고 영업이익이 그래서 계산해 보면 160억. 160의 영업이익이 나왔고 거기에서 기타 수익 6억, 기타 비용 4억 빼고 금융 수익 1억 6천, 금융 비용 이자 비용이 6억이지. 요거를 빼고 금융 수익 더하고 금융 비용 빼고 법인세 39억을 빼면 뭐가 나온다? 당기 순이익이 나온다. 당기 순이익은 한번 보자. 118억 3.4% 정도 해당돼. 3.4%. 그래서 EPS가 주당 순이익이 437억인데 중요한 거는 얘들의 천연가스 매출은 11월부터 4월까지가 1년 매출의 70%를 차지한다고 그랬으니까 70%. 그러니까 여름에는 천연가스를 쓸 일이 거의 없잖아. 가정집에 보일러 안 뜨잖아. 보일러 가스로 에어컨을 돌리고 그러진 않으니까. 그러면 얘들은 매출이 봄 지나면은 여름 가을은 확 떨어진단 말이잖아. 그래 계산을 했거든. 어떤 식으로 이게 1분기잖아. 437억 1분인가 곱하기 1을 하고 뭐 11월부터 4월까지는 한 6개월 정도 되니까 그걸 2분기에 70% 들어간다 생각하고 그 437원 곱하기 2에 곱하기 0.3% 나머지 이제 30%가 수익이 발생됐다 해서 예상 EPS를 구하니까 1130원 정도 나오더라고. 그래서 지금 주가에 1130원을 나누니까 PR이 12 정도 나오고 ROE는 맹 금융 당기 순이익 118억에 곱하기 2를 하고 곱하기 또 0.3%를 한 거를 대충 계산하니까 9.4% 정도 나오고 PEG는 계산을 못 하겠고 PSR도 마찬가지 매출 나누기 시총이잖아. 매출 3,417억인데 이걸 곱하기 2를 하고 다시 곱하기 0.3을 해서 30%더 온다. 나만의 계산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0.471 정도 나오고 PSR. 근데 얘들은 뭐 성장 매출 대비 이거는 일단 그래 0.47 GPA는 15.6% 정도가 나왔다. 요렇게 계산되더라고. 요래 계산 할 수도 있고 요래 계산 안 하고 곱하기 4를 하고 할 수는 있지만 이거는
도시가스다 보니까 11월부터 4월까지 딱 매출이 폭발적으로 나오고 그 여름이나 따뜻하면은 여름에 지금 도시가스 안 털잖아. 그러니까 좀 애매하다. 이 사업은 애매하지만 겨울에는 안 쓸 수가 없는 거지. 그러고 지금 뭐 비축분이 떨어졌니 이런 뉴스 나오는데 이 정권에서는 그거를 싸게는 가져올 그건 안 될 것 같고 비싸게 가져올 것 같으면 또 얘들 대성에너지 또 얘들 천연가스를 가져와서 거기서 또 수수료 붙이니까 더 비싸게 팔 거는 그냥 눈에 뻔히 보이네. 맞지? 자본 변동표를 봐더라도 당기순이익 145억 들어오고 배당 68억. 그러니까 145에 68억이면 거의 나누기 한 5 정도 되나. 그러니까 이게 50% 정도 가까이 7. 요 70억이면 140억이면 50% 되잖아요. 당기순이익 22년 1분기에는 118억 순이익 중에 또 67억. 요건 50% 넘죠. 맞지? 그러니까 얘들은 뭐 내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돈을 배당금으로 못 돌려줍니다라는 말이 안 맞는 사업 비즈니스 모델이라 가지고 배당을 이빠이 주는 거지. 은행도 우리 은행 지점 늘려야 되고 사람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배당을 적게 드리겠습니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지. 왜? 들어오는 게 너무 쉬우니까. 너무 가스를 가져와가 수수료만 받아가 팔고 은행에서 기준금리에서 가져와가 거기서 자기가 이자만 더 해가지고 인건비 띄고 고객들한테 넘겨주니까 앉아서 돈 버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배당금을 얘들은 이런 회사들은 배당금을 많이 줄 수밖에 없다. 통신회사들부터 시작해서 현금 흐름표를 보더라도 302억에 플러스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흐름은 306억. 그리고 얘들 같은 경우 매출 채권 대손 충당금이 굉장히 낮아. 뒤에 보면은 매출 채권 대손 충당금 이건가? 자, 매출 채권 대손 충당금 아니다 이거. 자, 요건가 보다. 매출 채권 봐봐. 요거 분기 요거 뭐 영업할 때 매출 채권은 31억 마이너스인데 얘들 같은 경우는 지로로 받고 만약에 매출 그거 가스를 공급했는데 돈을 안 주면 어디 된다? 가스 끊어버리잖아. 그러면 사는 사람이 겨울에 가스 끊기면은 뭐 전기 난방은 할 수 있지만 전기 난방보다 도시가스가 싸거든. 자, 그럼 미수금 못 받은 거 66억. 요거는 못 받았으면 플러스. 선급 비용 줬으니까 16억 플러스 매입 채무. 그러니까 얘들은 덩어리가 굉장히 작은 거지. 미지급 비용 5억 이렇게 해도 총 영업 활동으로 인한 자본 부채 변동도 플러스, 순이익도 플러스, 그리고 세금까지 다 하고 빼고 하니까 어디 됐나? 영업 이자 배당금 법인세 다 하니까 그래도 영업 활동은 플러스 될 수밖에 없지. 투자 활동 같은 경우는 얘들은 107억을 투자를 했다고 그러고 돈을 썼다고 나오는데 뭐 어디에 썼는가 보니까 단기 금융 상품 취득 돈놀이 하는데 1년 단기 금융 상품에는 1년 안에 회수할 수 있는데 100억을 투자했다. 그리고 공정가치 금융자산 처분 똑같은 말인데 요거는 처분 팔았다. 100억치 샀고 99억치 팔았다. 유형자산 108억치 이제 눈에 보이는 거 108억치 샀다. 요런 거는 자기가 나중에 이제 그 더 넓히기 위해서 이제 사고 막 그런 것들도 있겠지. 요거는 완전 투자했다고 볼 수 있지. 재무활동 현금 흐름에서는 자본금이 변하든지 은행에서 이자 주면서 빌리는 돈이 이렇게 불어나든지 줄어들든지 그러면은 표기하는 거. 재무활동에서 160억을 썼다라고 나왔네. 썼다라고 나오는 거는 갚았다라고 보면 되지. 단기 차입금 1100억 땡겼고 1250억 갚았다. 유동성 장기 차입금 4억 갚았다. 유동성 리스 부채 6억 갚았다. 151억의 현금성 자산이 185억이 됐네. 33억 증가했다. 작년보다 현금성 자산도 증가. 요렇게 돼 있다. 대성홀딩스가 71%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요렇게 대성에너지 5서비스, 6서비스, 7서비스 여기는 뭐 서구지역, 뭐 중구지역, 달서구지역, 1센터, 2센터 이런 거 용역이라는 이제 관리하는 업체라고 보면 돼. 에너지 1서비스 있으면. 근데 얘들은 수익은 8억씩, 7억씩, 8억씩 나오는데 이렇게 순이익은 마이너스. 영업이익에서부터 마이너스. 그러니까 얘들은 종속회사 지분 다 100% 가지고 있거든. 100% 다 가지고 있지만 천연가스 팔아서 수익이 벌어들이는 거지. 이게 서비스를 해서 사람을 고용해서 뭔가 검침을 하고 AS를 하고 하는 거에서는 적자다, 적자. 하지만 이게 자기들이 지분 100%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자 되는 거 의미 없는 거지. 자, 그리고 매출채권이 1763 이거 다 받을 거니까 매출채권 회전율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지로로 받고 뭐 어표로도 받고 고객이 띠먹으면 가스를 공급 안 하니까 띠먹을 수가 없는 거. 거의 0몇 %대 회수율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얘들이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아까 한 200 한 몇
얼마씩 몇백억씩 투자했잖아. MMW 요게 뭐 CMA 통장에서 이자 주면서 막 그런 거 현금성 자산인 것 같은데 요게 230억 정도 있고 뭐 신용협동조합에 1억 4천, 글로벌 위너 청년 창업 투자조합에 출자금으로 이렇게 또 투자한 것도 있고, 또 보면은 기타 포괄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에 요게 65억치가 있는데 조선방송, 조선일보란 말이겠지. 12억 투자 있고, BIG 2억 9천, 시민 프로축구단 1억 5천, 그래서 대구 그린파워 48억, 그래서 65억 정도가 투자돼 있다. 이런 것들도 있고, 자 대선 충당금 이건 필요 없고, 저장품 그러니까 저장되어 있는 거 18억, 천연가스는 1억 6천, 그리고 저장은 CNG나 이런 거겠지, 재고자산. 그래서 전체 자산의 20%밖에 안 돼. 20억이 아까 전체 자산 7천 몇백억이었잖아. 그 중에 20억 7, 24 0. 몇 %밖에 안 된다라는 거. 재고자산이 저장품밖에 없다. 이게 썩는 거 아니니까. 자, 유형자산은 요번에 공구 사는데 4억 5천, 건설 중인 게 90억, 그래서 95억 정도 취득했다. 그리고 투자부동산은 토지가 4억 8천 있고 건물이 10억 있다. 그래서 14억 정도 된다. 임대수익은 5천만 원 정도 들어온다. 임대수익은 재무상 사용권 자산, 리스 자산, 도로 점용료, 도로를 점용해서 쓰는 게 148억, 정합실 임차료 17억, CNG 충전 부지 임차료 2억 3천, 부동산 임차료 2억 4천에서 리스 자산이 한 206억 정도 된다. 206억. 자, 그리고 단기 차입금 은행에서 빌린 거 2.8%, 100억, 1.6%, 26억에서 126억 정도 땡겼고, 단기 차입금, 장기 차입금은 43억 정도 땡겼다. 얼마 안 되지. 사채는 600억, 1.4% 이자 주는 걸로 해서 24년 3월에 만기다. 이건 신주 인수공부 사채가 아니라 그냥 이 이자 1.4% 주면서 600억 땡기는 거. 200 땡기는 거. 자,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600억 빌려주고 1.4%에 600억에 1.4%면 얼마야? 24년까지 꼬박 받는다 말이잖아. 1.4%가 뭐고? 하는데 덩어리가 600억이라고. 600억이 1%면 얼마고? 6억. 1년에 6억. 뭐 세금 떼고 한 6억만 치자, 맞지? 6억이 그냥 6, 4, 24, 4년이면 24억이 그냥 안전자리에서 돈만, 숫자만 적어주고 줬는데 24억이 들어간다고. 4년 안에. 22년에 했으니까 22년, 23년, 24년, 3년 동안 24억이 들어간다고. 해마다. 은행에서는 숫자 하나만 써주고, 그러면 얘들이 부실한 거냐? 부실한 거 아니잖아. A 막 플러스 등급, A 등급 받잖아. 그러니까 600억을 1% 이자로 줄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 얘들은 뭐 기준금리 1점 몇 프로 가져왔다 하도록, 아니면 기준금리가 아니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굴릴 때라면 안전자리에서 20몇억 벌 수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채 시장에서 이런 거는 우량 사채 같은 경우는 무조건 가지고만 있으면 돈이 되는 거니, 논하는 거 거저다, 거저, 맞지? 이런 건 거저겠다. 가만 생각해, 거저네. 이런 거는, 이런 에너지 기업 같은 경우는 무너질 리가 없으니까 이런 건 완전히 거저네. 몇 년만 가지고 있어도 수십억이 뚝 떨어지는 거잖아. 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건 이렇게 쓰고, 이런 거를 발행해서 할 수 있는 회사가 있고, 어떤 회사든지 이렇게 하고 싶지. 근데 너들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데 이렇게 안 돼. 우리가 새로운 주식도 살 수 있는 권리도 줘. 우리가 새로운 주식 살 수 있는 것도, 그 600억만큼 주식을 바꿀 수 있는 권리도 줘. 600억만큼 주식을 바꿀 수 있고 거기에 새로운 주식도 살 수 있는 권리도 줘. 그게 뭐다? 600억만큼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줘. CB. 600억만큼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 플러스 뭐다? 신주를 살 수 있는 거 뭐다? BW. 신주 인수권부사채. 요거는 전환사채. 전환. 요거는 신주 인수권부사채. 이거잖아. 그러니까 사채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여기까지는 뭐 주식이 더 이상 불어나지 않는 것 아주 좋은데, 회사가 은행에서 혹은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600억이 불안하면 이런 식으로 조건을 건다. 전환사채, EB, 전환사채, BW 이런 식으로. BW 제일 안 좋은 거지. 이거는 새로운 주식도 줘야 돼. 주식으로 바꿔도 줘야 돼. 그 대신 요게 600억이 자본금으로 바뀌긴 바뀌겠지. 기준 주주 입장에서는 600억만큼 주식이 불어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지금은 그냥 무보증 사채 그냥 1.4%의 이자만 주는 요런 게 돼 있다. 사회 적립 자산은 퇴직금이나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쌓아둔 돈이 335억인데 요번에 이자가 2억 7천 정도가 들어왔다. 그리고 지급액은 퇴직금하고 이런 것들을 지급한 게 6억 정도를 지급했다.
요게 335억 같은 게 이런 거는 좀 이렇게 안전하게 돈을 굴린다. 왜? 사회 적립 자산이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한데 그렇게 굴리지는 않는다. 퇴직금 언제든지 줘야 되니까 짧은 시간 굴리면서 이자 뭐 조금씩 나오는데, 그러니까 얘들은 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뭐 조금씩 굴리다 보니까 2억 7천씩, 전기에는 9억 들었네. 9억. 와. 자, 넘어가고, 자, 연결 가스공사와 천연가스 수급 계약과 관련해서 연결회사가 천연가스 매입 대금을 지급 기간까지 지불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 시 천연가스 매출 채권을 한국가스공사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다. 그러니까 가스 받을 돈을 한국가스공사가 가져간다. 어떨 때 네가 우리한테 천연가스를 가져간 돈을 제날짜에 갚지 않을 때, 제날짜에 갚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 맞지? 뭐 이건 논하는 사업인데, 맞지? 자, 판매비 관리비 급여 59억에서 65억으로 증가했고, 보건 방역비 2천억 쓰던 게 5,600억으로 증가했고, 차량 유지비 2억 3천에서 이거 그림값 많이 올라서 그랬기라. 재수수료 막 이런 거 올랐는데, CNG 관리비 23억에서 24억. 그러니까 배관 유지비만 해마다 106억에서 한 100억 정도가 들어가네. 해마다가 아니고 분기마다. 그러니까 1년이면 한 400억 정도 못 들어갈 수 있겠지만 하여튼 요건 분기니까 100억 정도 배관 유지만 하는데도 요만이 들어가네. 돈이. 맞지? 신기하다. 그래서 291억에 판관비를 썼다. 자, 딴 거는 뭐, 그러니까 얘들은 특별하게 자비익 뭐 3억 이런 의미 없고, 영업활동 아까 전에 봤던 거고, 그 특수관계자는 대성홀딩스 종속기업은 글로벌 네트워크스, ENC, 환경에너지, 창업투자, 청정에너지, 요렇게 있고, 대성그룹 대규모 그룹 산하에서는 코리아닷컴, 아레날, 대성, 아메리카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매년 배당을 실시하고 있다. 배당 성량은 48%, 작년 같은 경우는 57%. 그거를 주식수만큼 나누니까, 순이익의 57%를 주식수만큼 나누니까 250원이 되더라. 250원은 그때의 주가가 2.7% 되더라. 20년도에는 48%를 배당을 줬는데 주식수만큼 나누니까 250원이 되더라. 그 250원이 그때는 4.5%가 되더라.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5년 평균 배당이 3.9%의 배당을 줬고, 또 뭐 있노? 그렇게 됐다. 또 요거는 아까 전환사채는 아닌데, 이거 회사채 공모사채 600억 이자율 1.4% 주는 거를 발행했다. 이런 거 있고, 600억이 1년 안에 2년 안에 갚는 거다. 600억 21년에 계약을 체결, 24년에 만기다. 자, 그리고 요거 그거 할 때, 사채를 발행할 때 기준은 부채 400% 이하 유지해. 안 그러면 바로 갚아야 돼. 뭐 이런 거. 자본금 80% 얼마까지, 그런 기준이 있는데 그런 거는 의미 없는 거지. 600억 요번에 발행한 거 중에 500억은 기발행한 사채의 채무 이게 갚는 데 썼고, 남는 거는 뭐 이렇게 뭐 100억은 일반 한도 대출의 채무 상환 자금으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있네. 세무 있다. 실제 자금 사용일까지 은행 예금 안정성이 높은 금융상품에 통해 운용하였다. 600억 땡겼지만 실제 사용하기 전까지는 은행 예금이나 안정성이 높은 금융상품을 통해 돈을 굴리고 있었다. 이렇게 매출채권 1,700억이지만 대손 충당률은 0.6%. 그러니까 0.6% 정도, 1000개에 한 개 정도 못 받을 수 있다. 1000가구 중에 한 가구 뭐 정도 못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이지. 매출채권 1000가구에 한 개. 매출채권 0.6%, 매출채권 0.6%, 3년 연속 0점대니까 거의 도시가스를 공급하고는 다 받는다 보면 되고. 자, 또 뭐 있노? 요거 6개월 안에 99%를 받는다. 99.7%를 회수한다. 매출채권. 그러니까 가스가 끊기니까 갚을 수밖에 없지. 그리고 재고 자산의 20%, 20억. 전체 자산의 0.27%. 628회면은 365일 나누기 628 하면은 하루도 안 돼서 이게 재고가 이게 소진된단 말이잖아. 이게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365일 나누기 628이거든. 그러니까는 뭐 한 하루에 24시간이니까 12시간 안에 소모된단 말이야. 재고 자산이. 그러니까 얘들은 재고는 의미 없다. 대성홀딩스가 71% 지분을 가지고 있고, 가스는 120만 가구가 지금 대구, 경북, 대구 지역
인근 지역 동명, 고령, 경산 하고 있다. 김영훈 대표가 39%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39.9% 대성홀딩스. 자, 최고가는 22년 2월에 17,800원. 이때 이게 우크라이나 터지면서 와, 2배가 뛰어버렸네. 22년 1월부터 맞지? 12,800원, 9,000원, 만원, 9,000원 이렇게 하다가 17,000원 떴다가 지금 14,000원 얼마거든. 최저가는 21년 11월에 7,000원, 8,000원 막 이렇게 하고 있다가 7,000원 대비 17,000원이면 100% 이상 상승했다. 지금 12,000원이잖아. 와, 많이 상승하긴 많이 상승했다. 지금 들어가면 위험하긴 하겠다, 맞지? 얘들의 매출이 뻔히 보이고 하는데 들어가는 이유가 이 주식을 사는 이유가 가스가 원료 수급이 불안하다. 문재인 정부 때는 요소수 수입이 불안해서 요소수와 관련된 주식이 뭐 떡상을 했잖아요. 근데 얘들이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분명히 사고 칠 것 같거든. 그러고 비축분이 11분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이거를 외교를 잘 펼쳐가 쌀 것 같나? 지금까지 해놨는 그걸 봤을 때는 못할 것 같거든. 한번 도전해볼까? 김용훈 52년생 특수관계인 12년 근무했다. 자, 창업주가 아니니까. 그리고 이성철 52년생 고문 11년 근무. 이영기 고문 56년생 12년 근무. 뭐 이렇게 있고. 평균 여기는 들어가면 18년 4개월을 근무하고 연봉이 한 9,600만 원 정도 되네. 410명의 직원들. 그래서 대구 쪽에는 대성그룹, 대성 다닌다 그러면 알아줬지. 여기는 대성사나가, 그러니까 대성사나는 아닌데, 창업주의 동생이 모토닉, 옛날 창원기약이, 거기도 현금을 쌓아두고 한다라는 그 창원기약이 부채율이 10몇 프로, 20몇 프로 되는 모토닉, 대구에 공장이 있거든. 그 창원기약의 전신, 모토닉의 전신. 거기에도 김영봉, 김영광 사장, 거기는 영자 돌림이네. 거기에도 평균 근속이 19년 정도 돼. 19년. 와, 이쪽 집안은 할아버지 때부터 그래 됐는 거네. 그러면 뭐 우리 직원들한테 잘해라 뭐 이런 것부터 해서 대우가 좋으니까 18년 근무하지. 대우가 안 좋은데 돈만 준다고 18년 근무한 거 아니거든. 대우도 좋고 돈도 주고 일도 조금 빡세하지만 좋고 뭐 고용 불안이 없고 이러면은 오래 근무하지. 나가봐야 뭐 우리보다 좋은 데 없다. 그러면 안 나가는 거지, 맞지? 자, 그런 거 있다. 등기수 5명 4,300만 원 곱하기 4를 하면 1.4416, 4312, 1.7억 정도 인당 받아가고 감사위원은 한 4천만 원 정도 받아간다. 자, 또 뭐 있나? 대성그룹 상장사가 4개가 있고 비상장사 42개가 있다. 상장사 4개. 자, 도시가스, 대성에너지, 서울도시가스도 대성에너지 산하에 있네. 자, 대성홀딩스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있다. 뭐 서울도시가스 지분은 22%를 가지고 있다. 대성홀딩스가 22%, 서울도시가스가 22%. 이거 뭐야? 이렇게 나중에 보고 싶으면 보고. 자, 대성 너무 이거까지는 볼 필요 없고. 자, 출자금은 131억 출자를 했고 21년도 자사주 신탁 계약 체결한 거 50억, 한 40%를 샀다. 그때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샀다. 이런 말이겠지. 자, 또 뭐 있나? 5서비스 동구, 6서비스는 수성구, 7서비스 달구벌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근처 시설 유지 관리 서비스 하는 업체들이라고 했지. 상장사 4개, 대성에너지 상장, 대성홀딩스 상장, 대성창업투자 상장, 서울도시가스 상장, 비상장은 42개. 자, 이렇게 쭉 있다. 이 출자금 보면은 BIG 거의 다 비상장한 데다 투자를 딱 했는데 조선방송 10억을 투자했는데 와, 그래도 12억이 됐네. BIG는 2억을 투자했는데 7천만 원이 됐고 시민프로 축구단 5억을 투자했는데 지금 1억 5천이 됐네. 그리고 대구 그린파워에 71억을 투자했는데 48억이 됐고 나머지는 다 상승했어. 그래서 지금 출자금이 131억이 됐다. 131억. 자, 이렇게 됐으니까 요거를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면 얘들의 매출은 도시가스가 전부다. 도시가스는 보면 돼. 5년 평균 3.9% 배당주로 들어가도 되는데 오랜 기간을 보기에는 애매하다. 왜? 천연가스를 대체할 만한 게 나오는 순간 더 싼 게 나오는 순간 천연가스를 쓰는 거는 줄어들 거니까 뭐 맞지? 근데 그게 언제 오겠노, 맞지? 한
언제 오겠나 맞지? 그게 문제네. 자, 매출채권 대손 충당률은 0.6%, 재고자산은 0.2%니까 의미 없다. 410명 직원의 18년 4개월이 평균 건설연수고 연봉 한 9,600만 원 정도 된다. 출자금은 131억. 부채율은 131%지만 유보율은 1000%. 그리고 천연가스가 거의 98%의 매출을 발시키고 천연가스 원가는 한 88%에 가져온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4.6%, 판관비는 8.5% 정도 들어간다. 그리고 또 어딨노? 당기 순이익은 3.4%의 순이익을 벌어가고 있고 EPS는 437원이 나왔는데 얘들이 11월부터 1월까지 겨울만 매출이 1년 매출의 70%를 달하니까 그거는 나만의 기준으로 계산했으니까 요거는 안 맞을 수도 있으니 요거는 그냥 나만의 기준으로 예상 EPS 한 1,000원을 잡았었고 그렇게 계산하니까 PR이 13,750 기준 12, PSR은 0.47, GPA는 15.6이 나왔다. 15.6.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네이버 금융 안 보고 그냥 마무리를 그냥 지을게. 이거는 그냥 마무리 지어도 되겠다. 짜잔 하면 글자 나온다. 짜잔. 아니다. 입으로 가야 되겠다. 입으로. 입으로. 마무리로.